2019년 9월 21일 오후 3시 40분경 일본 야마나시현 미나미츠루군 도시무라에 위치한 도시의 숲 캠핑장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만 7세 여아 오구라 미사키 양이 단 10분 만에 흔적도 없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사키 양은 어머니인 오구라 토모코 씨 그리고 친언니와 함께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정기 모임을 통해 만난 다른 7가족 등 총 30명의 일행과 함께 2박 3일 일정으로 해당 캠핑장을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은 화창한 가을 날씨였으며 오후 시점까지 아이들은 캠핑장 내부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극이 시작된 것은 오후 3시 35분경이었습니다. 함께 온 다른 가족들의 자녀 12명이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작은 시냇가로 물놀이를 하기 위해 먼저 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간식을 먹느라 출발이 조금 늦었던 미사키 양은 약 5분 뒤인 오후 3시 40분경 먼저 간 아이들을 뒤따라가기 위해 시냇가 방향으로 혼자 뛰어갔습니다. 이 모습은 캠핑장에 남아있던 어머니와 다른 성인 일행이 목격한 미사키 양의 마지막 생전 모습이 되었습니다. 미사키 양이 출발한 지 정확히 10분이 지난 오후 3시 50분경 어머니는 아이들을 마중하기 위해 시냇가 구역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먼저 도착해 놀고 있던 12명의 아이들만 있었을 뿐 뒤따라 출발했던 미사키 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가 먼저 온 아이들에게 미사키 양의 행방을 물었으나 아이들은 미사키 양이 시냇가에 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대답했습니다. 미사키 양이 중간 경로에서 사라진 것이 확실해지자 가족들과 캠핑장 일행 전원은 즉시 주변 수풀과 도로를 뒤지며 대대적인 자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고 해질녘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오후 5시경 야마나시현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야마나시현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수색 대책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실종 다음 날인 9월 22일 아침부터 경찰관,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일본 육상자위대 대원들까지 현장에 전격 투입되었습니다. 수색에는 연인원 1,7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이 동원되었으며 정밀 수색을 위해 헬리콥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수색견, 그리고 잠수부들까지 캠핑장 주변 계곡 하천에 전방위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수색 대원들은 캠핑장을 중심으로 반경수 킬로미터 이내의 산악지대와 가파른 능선, 숲길, 하수구 내부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특히 미사키 양이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냇가 주변 및 산악 진입로는 수십 차례 반복해서 정밀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 초기 수주 동안 아이가 신고 있던 운동화 한 짝, 옷가지 조각, 발자국이나 머리카락 같은 직접적인 단서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찰은 캠핑장 주변을 지나간 모든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당일 캠핑장 투숙객과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으나 의심스러운 차량이나 인물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인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했음에도 일말의 단서조차 나오지 않자 사건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기 미제 상태로 전환되었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과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단서 없이 약 2년 8개월이라는 야속한 시간이 흐른 2022년 4월 23일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 비극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미사키 양이 사라졌던 캠핑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600m 떨어진 산속 외진 산길 근처의 마른 계곡 지역에서 아이를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변을 수색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사람의 머리뼈 일부로 추정되는 파편을 발견하여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야마나시현 경찰은 해당 구역을 전면 통제하고 과학수사대를 투입해 대대적인 정밀 발굴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그 결과 첫 유골 발견 지점 주변에서 인간의 어깨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들과 함께 실종 당시 미사키 양이 착용하고 있던 유류품들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물품은 미사키 양이 입었던 검은색 긴 소매 상의 조각, 청바지 파편, 그리고 아이가 신고 떠났던 에메랄드 그린 색상의 운동화였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머리뼈 파편 및
운동화 안쪽에서 채취한 미량의 유전자 샘플을 토대로 정밀 DNA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5월 14일 유전자 감정 결과 해당 유골과 유류품이 실종된 오구라 미사키 양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사키 양은 실종 약 3년 만에 차가운 유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생존을 바라던 대중의 심정은 큰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유골과 유류품이 발견된 지형은 일반적인 캠핑객들이 도보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도 60도 이상의 가파르고 험준한 절벽 아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야마나시현 경찰수사본부는 법의학적 분석과 지형 조사를 종합하여 미사키 양의 사망 원인을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로 최종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의 판단에 따르면 사건 당일 미사키 양은 앞서간 다른 아이들을 빠르게 쫓아가려다 캠핑장 갈림길에서 방향을 착각해 산악 진입로로 잘못 들어섰습니다. 길을 잃은 아이는 당황하여 산속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갔고 날이 어두워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면에 발을 헛디뎌 가파른 절벽 아래 마른 계곡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실종 초기에 수색 대원들이 해당 구역을 지나쳤음에도 흔적을 찾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추락 지점이 울창한 수풀과 바위 틈새에 가려져 있어 육안이나 드론 카메라로 확인하기 극히 어려운 사각지대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발견된 유골이 심하게 훼손되고 여러 부위로 흩어져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는 아이가 추락으로 사망한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의한 자연풍화 작용과 산속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훼손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법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면서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극적인 사고라는 결말 외에도 실종자 가족을 향한 잔인한 사이버 불링과 2차 가해라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직후부터 자식을 잃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 오구라 토모코 씨를 향해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와 각종 사회관계 망서비스 공간에서 터무니없는 비난과 음모론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악성 네티즌들은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에서 슬퍼하는 표정이 자기적이고 가짜라며 모금 활동을 노린 자작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아이를 직접 살해한 뒤 캠핑장에 시신을 유기했다거나 장기 매매 조직에 가담했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수준의 모욕과 허위 루머가 무차별적으로 재생산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청천벽력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아이의 명예를 지키고 가족을 파괴하는 악플러들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인단을 구성해 수백 건의 악성 게시물과 댓글을 수집했고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악플러들을 대대적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악의적인 허위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던 블로거와 악플러들이 차례로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거운 벌금형 등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는 구속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은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다시피 하며 큰 파장을 몰고 왔고 익명성 뒤에 숨어 실종자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사법적 여론을 형성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던 피해자 가족의 눈물은 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익명 악플러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